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똑똑하게 옷 사는 법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저는 현재 의류 생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좀 바탕으로 옷을 살 때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과 소소한 세탁 팁까지 한번 두루두루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또 요새 옷값이 장난이 아닌데 또 이왕이면 가격 대비 질 좋은 옷도 구매하고 또 구매한 옷을 잘 관리해서 더 오래 입으면 좋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관련된 포인트들을 목차별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딥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한도 끝도 없어지고 되게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는 좀 빼고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시청하시는데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피그먼트 워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상세 페이지를 읽다 보면 진짜 많이 보는 단어죠. 피그먼트 워싱? 이게 뭘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그먼트 워싱은 염색의 한 종류인데요. 색을 원단 위에 얹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단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랑 옷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상세 페이지 설명에 써있는 경우는 99% 옷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피그먼트 워싱은 색 표현이 더 잘 되고 희끗희끗한 비주얼이 돼서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 개념은 염료가 원단 속으로 침투해서 염색이 되는 건데 피그먼트는 이게 얹어지는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침투보다는 견래도가 좀 좋지 못해서 염색 과정에서 탈락되는 안료가 생기다 보니까 더 희끗희끗해지는 거거든요. 해서 설명에 피그먼트라고 써있다? 하면은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컬러가 좀 밝고 튀는 컬러면 그게 더 쨍하고 선명한 색감일 거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너무 지루하니까 이쯤까지는 하고 피그먼트 워싱 옷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색이 침투된 게 아니라 얹어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색이 진짜 빨리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피그먼트 워싱된 옷은 처음 세탁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세탁을 자제하는 게 그 색감과 느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 한 적어도 3번 정도는 세탁할 때 꼭 찬물로 단독 세탁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또 이 피그먼트 워싱된 옷을 입을 때는 특히 초반에 상반된 색의 옷, 그러니까 뭐 흰색 뭐 이런 옷을 입을 때 이염될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요새 또 빈티지한 워싱된 듯한 느낌의 옷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매하시고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또 많이 보이는 설명이 텐타 텀블 가공이죠. 이건 또 뭘까요? 텐타 텀블 가공은 원단을 만드는 데 진행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텐타는 원단 양 끝을 바늘로 이렇게 짝짝짝 잡아가지고 열 처리를 하거나 늘려주거나 뭐 그런 공정을 말하고요. 덤블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드라이기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텐타 텀블 가공이라는 단어의 뜻 그 자체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열 처리를 한다던가 원단에 약품 처리를 한다던가 뭐 가공을 한다던가 원단을 한 번 빨고 드라이기를 한 번 더 돌린다던가 하는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세 설명에서 이야기하는 텐타 텀블 가공은 보통의 경우 원단의 충렬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빨래를 했더니 혹은 드라이를 돌렸더니 옷이 엄청 작아지거나 틀어지거나 하는 병현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게 조금 방지가 되는 거죠. 텐타 텀블 가공을 했다고 써져 있으면 열로 오는 옷의 변형이 조금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해외 브랜드들 있죠? 뭐 자라나 H&M 이런 옷들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 옷이 줄어들거나 변형이 오거나 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안전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한국도 요새 건조기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건조기 사용이 좀 더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기본 세탁 문구가 대부분 낮은 온도의 건조기 사용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도 한국보다 세탁 문구 라벨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문구 라벨도 더 많이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세탁 문구대로 세탁했는데 옷이 망가졌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세탁 문구에 좀 더 민감한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은 대부분들이 열로 발생하는 옷의 변형을 잡아놓고 제품을 출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조기 사용에 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물론 줄어들거나 뒤틀어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원단 종류에 따라서 건조기를 아예 돌리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해외 브랜드 옷들은 세탁 문구 라벨 잘 보고 세탁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수
수의 개념인데요. 요 수는 코튼, 그러니까 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의 굵기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1파운드에서 20배의 실을 뽑아내면 20수, 30배 뽑아내면 30수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같은 중량에서 더 많은 배수의 실을 뽑아내면 점점 더 얇아지겠죠? 숫자가 낮을수록 원단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0수에서 30수 사이의 면티들이 많으니까 옷 구매하실 때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옷이 두꺼울수록 원단이 조금은 빳빳한 경향이 있고요. 얇을수록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매품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타킹 살 때 데니아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요거는 섬유의 굵기를 나타내는 거라서 숫자가 클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수랑은 반대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수는 낮을수록 두껍고 데니아는 높을수록 두껍고, 이렇게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만듦새 좋은 옷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옷을 만드는 제작 비용이 높아지니까 옷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가격 대비 이게 합리적인 옷인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빅넥 부분 테이프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디테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시접 봉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물론 입으면 안 보이는 위치인데 이게 또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씬 부분들, 재단물이 봉제되는, 자 여기 이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글거리는 옷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패턴이 잘못됐거나 봉제를 대충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다림질을 해도 100% 개선이 안 돼서 옷 구매할 때 확인하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또 지퍼 관련해서인데요. 지퍼도 잠궜을 때, 풀렀을 때 우글거리는 옷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제 패턴 문제라서 이렇게 되면 되게 핏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퍼 안쪽을 보시면은 신경 쓴 옷들은 지퍼 테이프를 원단으로 한 번 더 덧댄 옷들이 있어요. 이 테이프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 피부 입었을 때 내 피부에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었을 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진짜 만듦새 좋은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해드린 부분들 옷 구매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풀이 생기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옷감이 마찰되면서 원단의 솜털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계속 뭉치게 되고 그게 동글동글해지니까 보풀이 되는 건데요. 나는 보풀이 싫다 하시면 천연 섬유로 된 소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00% 면으로 된 소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면도 보풀이 생기긴 하는데요. 천연 섬유가 화학 섬유, 그러니까 뭐 폴리나일론, 아크릴 이런 것보다 질기지가 않기 때문에 보풀이 생겨도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우리 육안으로 딱 확인 가능한 동글동글한 보풀 형태가 될 때까지 쉽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것을 구매하실 때 나는 보풀이 진짜 싫고 민감하다 하시면 보풀의 면으로 된 옷을 구매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원당 상태에서도 이런 보풀 방지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가공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건 당연히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비싼 옷들, 그러니까 뭐 소재가 좋다고 느껴지는 옷들이 보풀이 덜 난다고 체감하는 게 진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다음은 각종 세탁 관련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옷을 새로 사면은 착용 전에 한번 꼭 세탁하고 입으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옷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원단 상태에서부터 옷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절차와 공정을 거치고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단 공장, 봉제 공장 이런 곳에서 이 옷을 만지거든요. 그리고 원단 만들 때, 옷 꾸밀 때 달라붙는 먼지들도 어마어마하고 옷에서 나오는 먼지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이런 절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착용 전에 꼭 한번 세탁을 하고 입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우면은 적어도 한번 이렇게 탈탈탈 털고 입어주는 게 피부에 좋습니다. 달라붙는 먼지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옷 이 자체에서 나오는 먼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수옷이나 다른 기능성 옷들은 세탁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그 이유는 보통 이런 기능성 의류들은 원단에 코팅을 해주는 형태로 가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세탁을 하면 할수록 이 코팅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방수 기능을 오래오래 살려고 싶다 하면 세탁을 최대한 안 하고 손빨래로 살살 빨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발열 네이 같은 경우는 내복처럼 있는 거라 자주 안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열심히 입어주고 한 시즌 지나고 또 새로 교체하고 이런 형식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애용하는
소소한 세탁 팁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패딩의 계절이 왔잖아요. 저는 진짜 패딩에 틴트 같은 거 진짜 자주 묻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유용한 팁인데 저는 패딩에 틴트가 묻었을 때 주방 세제로 지우면 진짜 그렇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틴트가 묻은 부위에 폼폼을 살짝 짜가지고 막 비벼주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면 싹 지워지더라고요. 물론 패딩 소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주방 세제가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 팁으로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흰색 옷의 얼룩배기인데요. 흰 옷을 오래 입으면 엄청 누리끼리해지고 얼룩도 지는데 이럴 때 옵실에 있는 대야 같은 거에 뜨거운 물이랑 옷이랑 과탄산소다 넣고 1시간 정도 불려서 세탁기에 돌려주면 처음 산 것처럼 하얘지고 얼룩도 어느 정도 없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딩 빵빵하게 세탁하는 법인데요. 일단 세탁하실 때는 잠글 수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지퍼, 스냅 이런 거 다 닫아주시고 그리고 옷을 뒤집어 주시고요. 옷이 안 상하게 하려면 사실은 세탁하고 나서 뉘어서 자연 건조를 하면서 문종일도 막 때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이게 너무 귀찮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해서 저는 그냥 건조기에 돌려버리거든요. 건조기에 돌릴 때 세탁볼 같은 거 사서 넣고 같이 돌리면 이 세탁볼이 패딩을 막 쳐주면서 빵빵하고 뽀송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건조기는 옷에 변형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똑똑하게 옷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들을 좀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옷 쇼핑하실 때 좋은 소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은 화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